근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포드맵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감한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 과민성이 있는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꼬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되게 많죠 요새? 아우 배야. 아이고 배야.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갔다 오면 이제 배가 안 아픈 거. 그러니까 배변 양상의 변화, 그거랑 동반된 복통이나 복부 불편 이런 게 만성적으로 오래된 경우를 얘기해요. 되게 흔하죠. 조금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잘못 먹어도 뭐 배 아프고 뭐 설사, 변비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떤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들을 통칭해서 병명에 준하여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진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 필요하면 CT 검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진단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최근엔 식이습관의 변화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점차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거나 뭘 먹기만 하면 설사하는 경우들을 보통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맞는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우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 성분에 의해서 삼투성 설사, 그러니까 보통 기능성 설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배가 조금 아프고 설사할 것 같아요. 설사하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딱 과민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설사뿐만이 아니고 변비,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요. 이와 관련된 복부의 통증, 그리고 불편감, 가스팩만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은요, 설사형, 변비형, 혼합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런 과민성에 의한 변비의 끝판왕. 환자들은 보통 복부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변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변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관장, 자극성 하제를 사용하고 이게 심해지다 보면 변을 다 빼버려서 대장에 남는 변이 없어지게 되면 변은 더더욱 안 나오게 돼요. 약을 더 쓰게 되면 배는 더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극도의 불편감, 우울감, 죽고 싶다고 하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민성은 배가 되게 불편해서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불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먼저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장에 남아서 장내 세균이 발효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익한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만들어지지만 여러 가지 가스나 기타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배를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빵, 피자, 라면, 배달 음식 같은 거를 하루에 채우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가스가 그래서 만들어져도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편도 느끼지를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스와 부산물이 와도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특정 스트레스에 인한 만성적인 호르몬 변화도 장의 운동과 불편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드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효성이 높은 올리고당이나 이당, 단당, 폴리오를 말해요. 앞서 제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포드맵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의 주 효과는 발효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장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죠. 단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부산물 흡수되지 않은 채 삼투성 효과를 통해서 과한 수분 저류를 발생해서 변을 묽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가스팩만, 복통, 복부 불편감, 설사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도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심한 불편감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유가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이 들어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누구는 먹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유 먹으면 100% 설사. 네. 그럼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적당량이 있을까요? 보통 우유의 경우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낼 때까지는 우리 몸에서 우유의 당 성분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전 세계 한 70%에서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유당 불내성이라고 하죠. 10명 중에 7, 8명이면 설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은 양의 우유는 몸에서 어느 정도는 분해나 소화, 흡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장에 민감함이 동반되어 있어서 소량의 가스에도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드맵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콩류라든가 밀가루 음식,
특히 잡곡,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밀크 커피, 뭐 라떼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야채의 경우에도 양배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포도맥 성분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뭐 매운 거나 기름진 거, 뭐 인스턴트 고지방 음식, 튀김이라든가 가공 육류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노력해야 그렇지. 되는 것이죠. 저것들을 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중에 이제 먹었을 때 내가 불편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감함. 이런 장 감각의 예민함 및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민감하다는 것은 병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런 감각이 과하게 발현되는 경우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고, 병적으로 너무 심하게 민감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들들 볶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민감하고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고 민감도를 줄이는 약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민감성이 아예 나을 수 있을까? 내 성격이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약을 먹을 때 이런 불편감을 줄여서 일상생활을 보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 스트레스 중 일부를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장내 세균 장내균들이죠. 이런 장내 세균은 대부분 대장에 살게 되고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간 이런 식이섬유나 영양소를 발효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세균은 야채, 다 다르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로 한 가지 종류의 성분만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과하게 증식하겠죠. 그러면 다른 세균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종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맵을 좋아하는 장내 세균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어쩌다 포도맵을 먹는다고 불편한 게 별로 아닌데, 이걸 좋아하는 애들을 잔뜩 뱃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과하게 먹는 순간 확 이제 가스가 차면서 엄청난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에 환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밀가루 음식, 빵이랑 라면 같은 거 드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뱃속에 가스가 잔뜩 차서 자극성 하재, 관장을 매일마다 했었는데, 빵이랑 라면만 딱 끊고 일주일이 있었는데 뱃속에 가스가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안 좋은 걸 먹었을 땐 그게 오래되게 되면 정말로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 과민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유산균이 장에 잘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서 유산균의 먹이로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어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대부분 합성 식이섬유인 프록토올리고당으로서 다량의 가스를 형성할 수 있고, 배가 불편하고 설사가 잦은 사람들이 이런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프록토올리고당 선호하는 개체들이 더 과하게 증식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더 과한 발효를 통해서 더 큰 불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유산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단지 다양한 장내 세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 그리고 항생제를 최소한 사용하는 것이 유산균을 사서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뭔지, 어떤 이유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배변 장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